다른 학교 네. 또 쭉 한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로 어려운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비슷한 난이도인데 세 번째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 정도가 네. 어려운 편이군요. 네. 그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연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쉬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대학교의 수리 논술이랑 조금 문제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답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을 해석해서 이게 인문 앞에서 풀었던 인문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난이도는 과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3년 동안은 조금 되게 쉬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축에 속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마 연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리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 내고 끝이 아니라 이 답이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되는 게 이런 게 조금 약간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 설명드리면 그 연세대가 네 문제 중에 이제 부분 문제 하나로 수리를 내는데 다른 학교들은 수리로 시작해서 수리로 끝나요. 근데 연세대는 수리를 풀어서 이걸 기반으로 저쪽 제시문을 평가를 시킨다든지 저쪽 제시문을 분석을 시킨다든지 그런 그 앞쪽에 다른 문제들과 연결과 접합점들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의 수리가 아니라 수리를 기반으로 그냥 인문 논술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 최근에 계속 같은 같은 파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파트가 출제가 됐죠? 일단은 간단하게 수학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함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함수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수학에서 함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생각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와 Y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수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이런 관계 X와 Y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에서 생각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이런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따르게 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조금 그나마 아는 수학 개념이 함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함수를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걸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나 논의의 틀로 어떻게 확장, 연결, 적용하는지를 연습하면 사실 우리 작년 합격생들 중에서 수학 3, 4등급 때 친구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연세대가 우리가 어려운 학교의 분들에 지금 넣긴 했지만은 제 생각도 그렇고 뭐 우리 선생님 의견도 그렇고 해볼만 하다. 네,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에서 겁먹을 거는 없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연세대 우리 지금 기억나죠?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좀 평이 하겠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난이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중대랑 경희대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대, 경희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건국대가 아까 한 4개에서 5개 문제, 좀 많게는 4개, 5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 정도만을 나오는 게 이제 중대랑 경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는 경희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경희대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희대가 이것도 이제 약간 연대랑 비슷하게 해석을 조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조금 그 수학 난이도는 비슷한데 그런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리 논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 위주의 문제인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계산보다는 조금 더 수학 문제를 조금 푸는 듯한 계산이 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대학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중대에는 앞에 대학은 이제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가 되겠다라는 범위가 사실 명확하게
지정이 되면 참 좋은데 그 네. 지정이 되지 않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대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에서는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 수리 논술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나는 확통 선택자가 아닌데 확통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도 엄청 물어봐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중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범위에서 수원, 수투, 확통입니다. 라고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통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통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너무 이제 듣는데 이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자막으로 정확하게 이제 뭐 어느 대학에서 이제 뭐 범위 이런 거가 있으면 좀 업데이트를 해서 자막에 좀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막으로 좀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네,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대가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그리고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범위에 조금 가깝습니다. 연대도 확통해야 되나요? 연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수학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함수만 내고 있죠, 지금. 네, 최근에 3년 동안은 함수만 내고, 뭐, 그전에는 좀 확통을 좀 많이 내긴 했는데, 최근에는 함수 위주로 좀 많이 내고. 이게 우리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입시를 저는 되게 오래 한 편인데, 그래도. 이게 얘들이 계속 이걸 내니까, 그럼 이번에도 함수 내겠지. 함수가 제일 적합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버려요, 확통을. 그러고 나중에 왜 확통 냈냐 그러면 우리가 확통 안 낸다고 한 적 있니? 이래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적화 또 효율화 이런 걸 기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아예 빼고 가기에는 이 꺼림직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통은 아주 뭐 전범위 확통의 모든 뭐 지식을 이론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논술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 정리 정도는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온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한 대학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벡터가 안 나온다라는 대학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은 뭐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벡터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사실은 문과에서는 늘 확통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확통을 한번 내볼까? 약간 이러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학생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연대를 준비하는 친구에서 확통을 그러면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양대 했고, 건국대 얘기했고, 연세대 얘기했고, 경희대 얘기했고, 중앙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남은 학교가 이화여대의 인문 2라고 이제 학교가 발표하는데 사회과학대학과 상경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인문 2, 2대 인문 2랑 숭실대의 경상, 상경.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2대가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상대적으로 숭실대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는데 이 둘은 근데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대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계산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복리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숭실대를 조금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좀 복리 계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산 위주의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조금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새 문제는 계산도 요구가 되기는 하지만 조금은 약간 경제에서 쓰는 기본적인 계산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약간 경제를 조금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 자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대학보다는 수학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쉽습니다. 수학적 난이도예요. 수학적 난이도. 네. 우리 다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제일 어려운 학교는 한양대. 네, 맞습니다. 또 그다음 순서대로 한번 쭉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네. 제일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건국대, 한양대, 건국대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대는 수학은 그렇게 그러니까 연대는 어떤 거냐면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냥 이렇구나. 이 맞아요. 물어보면 다 이해했다라고 여러분 수학 답지 보면 바로 이해되는데 네. 똑같은 거 나오면 또 못 풀어. 네, 약간, 연대가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해요. 맞습니다. 연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고 다 끝나면 학생들이 다 이해했대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이제 연대가 나름의 어려움. 네,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중대가 좀 비슷한데 경희대가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 중대, 네. 그 다음에 이대, 숭실대 이런 순으로 좀. 이대 숭실대가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좀 평이한 편이네요. 뭐 계산 문제 같은 것들 위주로 나오니까요. 네, 수학적으로 고려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막으로 총정리 이걸 하나 띄워드릴게요. 난이도 측면에서 우리 문창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난이도 별표로 이렇게 좀 이따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 그걸 화면에 띄워서 대략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학과 유사하게 계산의 결과를 중시하는 학교의 군도 있지만은 아까 연세대나 또는 이화여대였었나요? 일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인문 논술과의 접합을 만들려는 학교들이 은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수리 논술을.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곧 정리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보시고 지금은 우리가 전체를 개관하는 측면에서 수리 논술 이런 학교가 출제되는구나. 난이도는 대략 이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 장웅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고요. 수리가 있다고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발 빼지 말고 이거 잘만 준비하면 전략적으로만 대비하면 뭐 수리 논술도 될 수 있겠네. 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나 학과가 경쟁률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수학이 있다는 자체로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냐, 내가 풀 수 있냐, 적응이 가능하냐,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환기해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들은 우리 또 저와 창웅쌤이 올해도 열심히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호흡할 거니까 그 상황, 그 때를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댓글이나 우리 연락 블로그나 인스타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 추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전체 개관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